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서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나죠? 특별한 거 없죠. 글꼴 지정하고 뭐 테두리 선 정도 그어줬는데 쉽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금방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뭐 수식을 입력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것도 금방 파악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감성이죠.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 거 설정하는 거, 이쁘게 꾸미는 작업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꾸미기 중 서식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서식.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번 시간에 꾸미기 서식 학습 내용은 채우기부터 시작해갖고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셀 스타일 이런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잘 꾸미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표시 형식은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고 이거는 꾸미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늘 하는 건 셀 단위로 모든 작업이 처리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셀, 그 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주로 이 사항들을 주로 하는데 이 내용이 표시 형식이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요거 조건부 서식 이거 눌러서 하는데 이건 생각보다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셀 스타일은 요거 할 때는 아마 저기 서식 복사 얘기를 좀 할 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셀 스타일 여기 있거든요. 조건부 서식보다는 셀 스타일이 좀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좋은데 쓰기 편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모르면 꽝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잘 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데 셀 복사, 서식 복사. 지금 서식 배우고 있는 건데 서식도 내가 한번 설정한 다음에 이거 무슨 색깔이지 어디 눌렀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를 봤더니 이뻐 배경 색깔도 이쁜데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나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래 한글도 나중에 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쓰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초보자 이해하기 좀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꾸미기 서식 두 번째 시간 표시 형식과 조건부 서식 셀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우기거든요. 배경 색깔 얘기하는 겁니다. 셀의 배경 색깔을 채우기란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전자 있죠? 깡통, 페인트 깡통 같이 생겼네요. 이걸 이용해서 내가 셀을 선택한 이후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색깔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싶으면 여기 부등호 밑으로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얘기가 좀 그런데 이거 누르면 별도로 색상표가 제시가 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 채우기 단축 버튼 이걸 이용하고요.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다른 색을 고를 수 있다는 거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서식 복사인데 아까 설명과 틀리게 선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래 한글입니다. 아래 한글에서 유수봉 만세 서식만 복사하는 거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글에서 한 겁니다. 예,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유수봉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내가 여기다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줄까? 좀 두꺼운 색으로. 색깔도 넣을 수 있나? 예, 색깔도 넣으면 예, 비켜봐. 아이씨. 네, 이렇게 나왔죠. 파란색 유수복 지나가는데 이거를 다른 데도 저장하고 싶거든요. 그때 색깔이나 크기나 이런 효과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이럴 때 보면 편집에 보면은 다시 편집에 보면은 여기 그냥 복사에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복사가 돼버려. 똑같죠, 물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수봉이랑 글씨 말고 파란색과 두꺼운 정도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모양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양 복사. 얼터키, 얼터네이트 키 C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눌러야지만 형식이 복사가 되는 거고 오리지널 글자냐 문단이나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얼터키 C를 또 누르면 단축이 똑같습니다. 그럼 그땐 적용이 됩니다. 대상이 선택된 상태냐 선택되지 않는 상태냐에 따라 작업 내용이 틀립니다. 대상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서식을 복사하는 거고요. 그 대상을 선택한 상태라면 복사되어 있는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안 그래서 알면 쓰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대상이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서식이 복사되는 거고요. 대상이 선택돼 있으면 그 서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연습해봐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내용이 복사가 되지만 얼터키, 얼터네이트 키 C면은 서식만 복사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예, 직접 해봐요. 재밌어요, 이거. 이거 알면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글자만이냐, 문단만이냐, 아니면 모두 다냐,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모양, 모양 복사. 서식 복사가 아니라 모양 복사. 엑셀에서는 서식 복사라는 말을 씁니다. 서식만 복사하는 거 한글에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워크시트에서 일관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기존 데이터의 서식을 새로운 데이터에 복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식 복사 단추로 서식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붙여넣기 옵션으로 엑셀에서입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래 한글에서 서식 복사하는 방법 설명한 겁니다. 기억했다?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봅시다. 엑셀에서 서식 복사는 어떻게 하나? 엑셀에서 서식 복사하는 거, 서식 복사 단추를 이용하는 겁니다. 서식 복사 단추가 이겁니다. 솔입니다, 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여기 리본에 보면 여기 서식 복사 맨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잘라내기 복사하기 많이 쓰죠. 붙여넣기요. 그것만큼이나 서식 복사도 많이 쓰기 때문에 맨 왼쪽에 상시 출력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쓴다는 거죠. 알죠? 복사는 서식. 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놓고서 이걸 한 번 클릭하면 한 번 복사할 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하려는 서식을 포함해 셀 전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식 복사를 클릭하면 서식이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붙이면 되고요. 이 서식을 대상을 선택하고 요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러 번 적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하나를 복사해서 적용을 한 번 딱 적용한 동시에 서식 복사 기능이 딱 풀려버립니다. 근데 여기 얘기했듯이 서식을 여러 곳에 복사하려 한다. 즉 복사를 여러 번 하고자 할 때는 요 소를 더블 따닥 해주게 되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이콘이 분 모양이 되는데 이때 이제 내가 요걸 따닥 하고서 이렇게 여기저기 건드리고 얘도 건드리고 얘도 톡톡 건드리게 되면 얘도 동일한 형식으로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ES 키를 누르게 되면 서식 복사 기능이 딱 멈춰집니다.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한 번 클릭해서 하면은 복사된 게 한 번만 줘. 이거는 대상에 놓고 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한 순간에 바로 적용이 돼 버립니다. 오케이? 여기다 놓고 붓을 누르면 여기 서식이 복사가 된 거고요. 여기다 딱 클릭하면 바로 적용이 돼요. 한 번 클릭해서 하면 한 번 적용 풀립니다. 그렇지만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해 붓을 더블 클릭했을 경우는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할 때마다 다 적용이 돼 버립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잡히면 직접 해봐야 되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서식 복사 방법 익히기 바랍니다. 셀 서식, 이건 붙여넣기 옵션인데 같은 겁니다. 요거는 좀 이제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 좀 많이 써봐야 되는데요. 붙여넣기 옵션을 사용해서 서식만 복사하려 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복사하는 서식, 셀을 선택하고 그 다음 컨트롤 C 또는 복사 단추를 누르게 되면 대상이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 할 때 보통 컨트롤 V 눌러서 붙입니다. 그때 컨트롤 V를 누르지 말고 붙여넣기를 확장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확장된 형태의 또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붙여넣을 거냐, 값만 붙여넣을 거냐, 기타 서식만 붙여넣을 거냐 이런 옵션들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적용하면 셀 범위를 선택한 후 홈에 클립보드, 클립보드? 그룹에, 이걸 클립보드라고 여기 하는 거거든요. 붙여넣기 단추에 요거를 확장해서 선택해서 쓰라는 겁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은 또 옵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다. 요거는 더 디테일한 옵션이 나옵니다. 바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붓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컨트롤 C로 컨트롤 V 하는 단계에서 붙여넣기 옵션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셀 서식을 복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말보다 직접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부탁이니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하면 금방 감 잡힙니다. 오케이? 서식 복사. 내용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 쉽게 알 수 있죠. 오케이? 예, 여러분이 또 딴짓 할까봐 여기 또 실습 예제를 제시했습니다. 채우기색, 서식 복사 직접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요 데이터 이용해서 조절해 보길 바랍니다. 결과를 넣어줬으면 좋을 텐데 여기 수식도 여러분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평균이라고 돼 있으니까 평균 구하는 거 넣어야겠죠. 합계니까 합계 구하는 sum 함수 써서 넣어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보기 좋게 정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채우기, 이거 서식 복사, 요걸 하나 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 다양한 방법으로 꾸미기 바랍니다. 과정은 어찌되었든 결과는 이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꼭 해주기 바랍니다.
배경색 지정하는 방법, 서식 복사하는 거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복사하는 거 연습은 보고서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고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소리입니다. 예, 셀 서식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표시, 색깔 집어넣는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다면 서식만 지울 수도 있고 데이터도 지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2,500원, 31,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된 게 마음에 안 들어 지우고 싶거든요. 예? 이럴 때 이거를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이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하는 건 데이터 값만 삭제를 하는 거지 서식은 삭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서식 삭제, 셀의 데이터와 서식은 따로따로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셀의 서식을 빨간 회기로 지정했을 경우 숫자를 지우려면 딜리트 키 누르면 됩니다. 그래도 역시 서식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서식을 지우려면 어떻게 하지? 일단은 데이터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울 수 있다는 거 이야기했고요. 한번 살펴봅시다. 서식은 어떻게 지우는지. 서식은 툴바에 보면 서식만 지울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놓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홈 탭에 보면 오른쪽 끝에 가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아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지우기란 지우개가 있거든요. 이걸 딱 눌러주게 되고 마우스 쪽 긁어줘도 됩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지우개 누르게 되면 서식만 지워집니다. 아니면 이걸 눌러서 확인해 보면 더 자세히 알겠죠. 그래서 홈에서 편집 그룹에 지우기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서식 지우기 선택하면서 셀을 하나씩 선택해주면 모두 지워집니다. 근데 뭔지 확장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보죠. 여기서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면 데이터도 지워지고 서식도 지워진대요. 그냥 하게 되면 서식만 지워지고요. 이 차이점이 뭔지는 여러분이 잘 골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역삼각형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추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죠. 살펴볼 시간을 주질 않는데 네, 여러분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내가 해줄 거라는 생각하지 마요. 네, 숫자 서식입니다. 알았어. 숫자 서식은 숫자에 대해서 소수점 자리라든지 백분율, 통화 이런 걸 지정해 주는 걸 숫자 서식이라고 합니다. 표시 형식과 동일하죠. 한글 글자 때는 뭐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이거고요. 숫자일 때는 이렇게 원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쉼표를 집어넣을 건지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표시 형식에 아주 간결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콤마, 여기 소수점 이하, 예가면 화폐 단위 같이 보이죠? 이걸 확장하면 원하는 화폐 단위가 표시될 것 같은데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숫자 표시 형식 한번 살펴봅시다. 직접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배우는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직접 눌러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워낙 메뉴 항목이 많아요. 외우지도 못해. 나도 몰라요, 외우는 거. 버전이 업되면서 조금씩 위치가 변경되기도 하고요. 똑같은 기능이 필요에 따라 여러 군데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게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 작업을 을 많이 쓴다 싶으면 다른 곳에 등록이 돼 있어도 이쪽에 아이콘을 또 설정해 줍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표시 형식 확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리죠. 여기 표시 형식이 있는데 내가 표시하려는 데이터의 범주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내가 일반적인 거냐, 숫자냐, 통화냐. 통화는 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원하는 화폐 단위를, 전 세계 화폐 단위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조금 아까 제시된 걸 만들 때 보면 여기는 유로화, 여기는 원화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때 이 화폐 단위를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슬로베키아어인가? 어쨌든 화폐 단위만 맞으면 됩니다. 유럽이야 뭐 화폐가 유사하니까 나라별로 동일한 화폐 표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하고 원화를 표시되는 거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숫자 넣고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오겠죠. 0을 집어넣으면 0은 나옵니다. 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봐도 좋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환율을 집어넣어 놓은 거죠. 유로와 1유로가 우리나라에서 1,500원이다. 유로화 우리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럴 때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유로화 환율 확인한 다음에 값을 집어넣고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화폐 단위 표시하는 거, 표시 형식 내역에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여기 날짜, 시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 해봐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배울 때 한 번입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이거 살펴볼 시간은 없거든요. 있는지 배울 때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화폐 단위를 이렇게 띄워놓는 게 맞는 건지, 공간을 여기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 숫자 앞에 바로 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은 안 나오네. 궁금한 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픈 채팅방에 꼭 문의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날짜 형식입니다. 날짜. 날짜는 연, 월, 일 이런 순으로 표시가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연, 월, 일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월, 일만 표시하기도 하고 일만 표시할 수도 있죠. 또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할 수도 있고 대시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한글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 월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에 2000년을 빼고 15년 1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표현법을 제공하는 게 바로 날짜, 표시 형식의 날짜 항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들 한번 설정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여기 이런 거 나왔거든요. 여기 샘플 데이터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붙었네? 응? 얘는 이렇게 붙었는데? 아까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예, 여러분이 그 차이를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날짜하고 숫자, 요거, 요것들 처리하는 기법도 한번 살펴보고요. 요거 표시하는 방법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다양하구나, 생각보다. 이런 것도 되나? 이런 것도 원하면 표시가 됩니다. 엑셀에서 되나?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됐으면 좋은데. 예, 어쨌든 샘플 데이터로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할 때 테두리선 넣는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기능도 다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실습하는 게 요거라고 요거만 수정해서 제출하면 나도 점수도 저렴하게 줄 겁니다. 알았죠? 꼭 할 때 전체적인 걸 다 보고서 이쁘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요거는 참 이쁜 기능인데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 셀 안에 들어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을 준다든지 막대 그래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다 틀리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셀 값을 기반으로 워크스의 외양을 변경하는 겁니다. 셀 값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 셀에 무슨 값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나쁘겠죠.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중요한 문제를 감지하고 패턴과 추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좀 적었구나. 숫자로 봐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야 누가 제일 못했어? 빨간 줄 거봐. 그럼 얘가 제일 빨갛게 표현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로도 그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셀 값이 어떤 값보다 크거나 작다, 또는 셀 값이 상위 몇 번째다, 또는 하위 몇 번째다, 이런 기준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배경 색깔 또는 다양한 길이의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한 게 바로 조건부 서식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오케이. 예. 셀을 선택한 다음에 그 리본에서 조건부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확장이 돼 나오고 다 설명이 됩니다. 셀을 강조할 거냐, 상하이 규칙을 줄 거냐, 막대 그래프 그릴 거냐, 색조로 할 거냐, 아이콘으로 할 거냐, 또 다른 규칙도 설정할 수 있고요. 지울 수도 있고 이런 걸 합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셀 강조 규칙이란 어떤 값과 비교해서 텍스트를 포함해서 날짜, 중복값 등을 만족한 셀들을 뭐야 이게? 어떤 값과 비교, 텍스트 포함, 날짜, 중복값 등을 만족하는 셀들. 어떤 값이라든지 글자라든지 날짜라든지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골라서 표현해 줄 수 있나 봐요, 서식을. 강조하는 거지. 포인트를 줘서 눈에 확 띄게 한다. 그 소리 같으네요. 그리고 상위 하위 규칙, 이거는 거기는 값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냐, 몇 번째 안에 드냐,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조건부 서식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셀 내에 있는 셀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적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색깔, 모양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색조는 배경 색깔이 되죠.
그래서 색값, 분포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점점 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 색이 변하는 것도 그라데이션입니다. 위는 진하다가 점점 흐려지는 거, 다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두 가지 색으로 해서 여기 빨간색, 노란색으로 점점 변하는 과정이 표시되는 것도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색의 음영, 농도 등을 조절하는 걸 이야기하죠. 아이콘 집합은 아이콘을 이용해서 그 값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가 상위 10%에 든다 그러면 화살표 위로 하는 거고요. 하위 10%면은 밑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중간값이면 이렇게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앞에 아이콘을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샘플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살펴보죠. 예, 너무 많은 기능이라 내가 하나하나 다 열고 안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보면 첫 번째 거죠. 셀 강조 규칙은 이런 기준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보다 크다, 작다, 어느 사이에 있다, 같다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텍스트 포함해서 또 발생 날짜, 중복값 등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상하위 규칙은 값 크기에 따라서 상위 10개 또는 상위 10% 이런 식으로 또는 평균을 초과한다, 평균 이하다, 미만이다 이렇게 기준을 바로 메뉴만 선택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막대 그래프, 데이터 막대 그래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로 표시가 되죠. 그냥 보면 대충 감 잡히죠. 색조는 배경 색깔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아이콘 집합은 이런 아이콘 이렇게 세 가지로 상중하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5등분으로 나눌 거냐 그것도 흑백이냐 칼라냐 또는 이런 도형이냐 또는 마치 그 와이파이 세기 배터리 하듯이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냐 아니면 별로 표시할 거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골라만 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대상을 마우스로 선택한 이후에 조건부 서식 누르고 거기서 아이콘 집합한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눌러보고요. 값 크기의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필요 없으면 서식 지우기, 서식입니다. 서식 지우기 해주면 됩니다. 만들고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경우 덜어 있거든요. 이건 서식 지우기라는 거지 딜리트 키 눌러서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원앙 나눠서요. 예. 그 밑에 보면 새 서식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지정한 다음에 효과를 내가 임의로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종류냐, 색깔은 뭐냐, 어떻게 변하냐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셀 서식 규정은 좀 까다로운 거라 자주 쓰진 않는데 한번 들어가서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서식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를 쭉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끝에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간단한 메뉴가 제시가 되면서 여기서 조건부 서식을 줄 수 있도록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대여섯 개 넣은 다음에 마우스 쭉 긁고서 딱 기다리면 여기 아이콘이 뜹니다. 알았죠? 네, 조건부 서식에서 보면은 새 서식 규칙이라는 게 맨 아래쪽 메뉴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규칙을 대충 선택한 다음에 규칙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것들이라도 내가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제시됐던 것들은 이렇게 제시된 건 선택만 하면 됐었잖아요. 이 항목들을 내가 임의로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쓰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안 들어가, 나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필요하면 규칙의 효과를 임의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은 셀을 선택한 이후에 욕심이 앞서가지고 막 그러네. 예, 조건부 서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제시된다고 했죠. 거기서 항목을 선택하면 서브 메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만 해주면 바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꼭 해봅시다. 뭐가 있는지 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쁘게 꾸밀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예, 여기 나온 거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꾸미는 거 해보는 거거든요. 상위 10%, 하위 10% 각각 체크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양한 조건들 한번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동일하게 안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줄마다 다른 조건으로 한번 해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재밌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많이 재밌는 건 아니지만. 예, 앞에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막대 그래프도 한번 해보고요. 색조도 해보고요. 아이콘도 설정해 보고요. 이런 다양한 아이콘 설정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테스팅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하게 하면은 데이터 복사해서 여러 개 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개 복사하면 여기는 이걸로, 여기는 저걸로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인지 본인 눈으로 꼭 확인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아까 이야기했었죠. 조건부 서식도 빠른 분석이 가능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만히 기다리면 이 버튼이 나오고요. 이걸 누르면 이 확장 테이블이 나와서 여기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차트라는 것도 있고요. 합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이런 조건부 서식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기능도 제공이 되거든요. 표로도 변환해 주네. 스파크라인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요건 셀 안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효과거든요. 재밌습니다. 뒤쪽에 나올 것 같은데 셀 꾸밀 때 여기는 스파크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값을 갖다가 그래프를 표시해 주는데 재밌던데 나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이거 sum, 이거 average, count 이겁니다. 이 기능도 한번 눌러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아직 차트 이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피벗 이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눌러서 한번 보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또 실습하는 거거든요. 빠른 분석 단추로 이걸 이용해서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다양한 기술을 써보라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체험함으로써 여러분 그 머릿속에 남도록 해주세요. 지금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틀립니다. 조건분석이 3으로 해놨습니다. 앞에 건 2였죠. 첫 번째 거는 1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문서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이건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그 결과를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색조, 아이콘, 상위 10% 각각 한번 적용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셀 스타일, 이거 뭐지? 뭐 나는 개인적으로 자주 쓰진 않는데요.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다음 보고 편하면 쓰면 됩니다. 셀 스타일은 서식들의 모임입니다. 하나의 셀 또는 범위에 한 번에 적용할 때 미리, 그걸로 선택만 한다는 소리네. 미리 설정된 글꼴 서식, 셀 채우기, 기타 서식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홈의 스타일에 보면 셀 스타일 단추가 있는 이걸 클릭해서 그 갤러리에서 보고 선택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네. 그리고 또 여기 있네. 어떤 스타일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선택된 셀에 이미 적용돼서 미리 보기가 된대요. 좋은 기능인데 한번 보기 바랍니다. 꾸밀 때 미리 이게 근데 글꼴, 서식, 또 기타 서식까지 한 번에 다 적용된 샘플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갤러리라는 소리는 일종의 템플릿 이미 이제 샘플 예제가 있어서 보고서 이거 그대로 적용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봅시다. 이런 거 셀 스타일 여기 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표가 제시가 됩니다. 너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마우스 클릭해 주면 그 셀에 이 효과, 서식이 그냥 바로 적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야, 지금 뭐 색깔도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얘기하죠.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좋아 보이잖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어떻게 적용돼? 그럼 앞에 예제도 이걸 눌러버리면 되는 거였네? 그렇죠.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해서 여러분이 눌러준 거에 따라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고 눌러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눌러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만 해달라는 겁니다. 셀 스타일 누르고 나온 샘플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눌러주면 내가 현재 있는 셀, 내가 선택한 범위에 이게 바로 적용이 돼 버립니다. 오케이? 예, 지금까지 꾸미기 내용 설명했습니다. 첫 시간에 셀 서식에서 채우기 직전까지 했고요.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셀 서식까지 했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하는 건 별거 아닌데요. 이 내용의 효과는 여러분 직접 하나 누르면서 직접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야. 어느 게 좋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걸 골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거기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를 이쁘게 꾸며주는 거죠. 알았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